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에 제주에는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예정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사증 입국도 재개되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대합실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여행 가방을 굴리면서 벌써부터 신이 난 아이들. 관광객들은 카트 위에 실린 가방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해서 어린이날 겸 해서 이제 연휴가 있어서 저희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을 왔고요. 이제 오랜만에 와서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 어린이날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0만 4천여 명. 지난해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노선 항공편은 대부분 매진됐고 호텔과 렌터카 등 관광업체들도 100%에 가까운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들하고 연인 고객들이 많으세요. 지금 단체 고객보다는. 기존보다는 10% 정도가 올라서 한 90% 정도 지금 가동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0만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14일부터 현재 모객에 들어가 있고 전세기를 띄울 항공만 기재만 확보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증 재개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단체들이 조금 문의가 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이 봉쇄와 격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선 정기 노선 재개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출입국 시 여전히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 유지되는 등 관광업계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 관광협회는 정부의 무사증 입국 재개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된 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 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조치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의 옛 퍼시픽랜드에 남아있던 돌고래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허가 없이 반출됐다는 소식 어제 MBC가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가 해당 시설을 조사한 결과 무단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퍼시픽랜드인 제주 퍼시픽 리솜의 수족관. 텅 빈 수족관에 제주 남방 큰 돌고래로 보이는 돌고래 한 마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가 업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돌고래 3마리 가운데 큰 돌고래 태지와 아랑이 2마리가 경남 거제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돌고래와 같은 멸종 위기 야생생물은 양도 양수할 경우 환경부에 사전 신고하고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반출한 겁니다. 일단 2마리는 반출됐고요. 1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양도 양수 허가청인 환경청에 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생물 보호단체인 핫핑크 돌핀스와 제주 녹색당은 퍼시픽 리솜과 경남 거제 시월드를 돌고래 무단 반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반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관련 법에 따라 돌고래는 몰수 대상이 된다며 강력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핫핑크 돌핀스와 제주 녹색당은 호반 퍼시픽 리솜의 불법 돌고래 반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로부터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금일 접수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청 수사과에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제주해경도 MBC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해 CC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제주시 을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선거일을 20여일 앞두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된 도의원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시 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제주 출신의 김 전 비서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 강남 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당내에 또 여러 정치 선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른 경험 그리고 또 세대 여러 가지 면들을 결합해서 꼭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제주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신이 되고자 합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후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희연 전 도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략 공천에 전략이 있느냐는 글을 남겼고 홍명환 전 도의원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옥, 부상일, 김용철, 현덕규 4명이 출마를 밝힌 가운데 조만간 경선이나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대진표가 확정된 제주도의원 선거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떨어져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7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고 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 의원도 6명에 달해 현역 의원 3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명이 교체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2명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정치 신인들이 대거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지적하며 재경선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상식에 위배된 그런 공천관리 시스템의 문제로서는 국민의힘의 미래, 제주도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도 8명씩 확정했지만 민주당 좌남수 공천관리위원장이 심사위원 명단에 OX 표시를 한 뒤 단체 채팅방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넘게 침체해 있던 해외 취업 시장이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대학에서 해외 취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말 그대로 구름 관중이 몰렸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입니다. 비대면 강연이 한창인 울산의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교수가 아닌 호주와 뉴질랜드 현지에서 일하는 코트라 무역관의 직원입니다. 두 나라 모두 백신 접종자에 한해 무격리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로 해외 취업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 길이 조금 막혀가지고 답답했었는데 이런 설명회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고 싶어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린 해외 취업 설명회. 주최 측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고 평소에 호주의 취업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게 되어서 찾아왔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취업자 수는 2019년 6,800여 명을 정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 코트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올해 해외 취업자 4,500명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인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한국의 청년들을 지금 굉장히 좀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트렌드가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대학가의 해외 취업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100번째 어린이날인데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하이기도 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에는 절기답게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도 높아서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피부가 특히 약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하늘은 맑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올랐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14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15도, 동부 지역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5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고요. 서부 지역 23도, 남부와 동부 지역 22도가 예상됩니다.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도는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2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으로 가는 도황선 운항도 양호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는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니까요. 바다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낮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산지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제100회 어린이날인 오늘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념 행사를 열어 어린이 뮤지컬과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제주 별빛놀이 공원에서는 별빛 달빛 어린이 축제를 열어 에어로켓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주대 사라 캠퍼스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 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져 의료 과실 논란이 일고 있는 영아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병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아이를 죽게 한 건 아닌지 국가가 나서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제주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74로 1년 전보다 5.5%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 지수는 5.9% 상승했고 전기, 수도, 가스요금 8.2%, 공업제품 9%, 농축수산물도 1.9% 올랐습니다. 지난 1955년 세워진 옛 한림성당 종탑이 제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한림성당은 이시돌 목장을 세운 맥그린치 신부의 주도로 세워졌는데 지난 1999년 도로 확장 공사로 본당은 철거되고 현재 종탑만 남아 있습니다. 한림성당 종탑은 당시 건축 방식을 간직한 외벽과 지붕틀, 그리고 종탑 특유의 형태가 잘 보존돼 가치가 높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통신시설인 만조봉수터와 고내봉수터가 봉수 유적으로는 처음 향토 유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의료 분쟁 비용으로 해마다 4, 5억 원을 지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의료 과실 등으로 인해 제주대병원이 피소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9건으로 청구액은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제주대병원이 지출한 의료 분쟁 비용은 19억 원에 이릅니다. 제11회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됐던 개막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되고 수월봉 엉알길 코스 동행 탐방과 고산리 선사유적 체험, 해녀들의 소라꼬치 판매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수월봉 트레일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2010년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